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치료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실시간 댓글창으로 트래벨준님께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의 현황을 짚어주시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국내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실험에서 뛰어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교수님,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화여대의 천모 교수께서 멘트를 하셨어요. 바이러스 사멸 능력이 크고 비용이 비용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긴급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기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발언을 한 천모 교수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경악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인용한 신문 기사를 먼저 짚어드리고 교수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서 4월 25일자로 일동제약 코로나 알약 바이러스 역가 90% 낮아 전문가는 선구매해야 라는 기사가 실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임상 2비상에서 최신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이에 대해 천은민 교수는 바이러스 사멸 능력이 크고 비용도 이점이어서 한국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짚어주시죠, 하나씩. 예, 이거 뭐 약도 모르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기사 내용만 보고서는 이런 약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거리도 안 돼요. 이거는 데이터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또 효과도 이런 정도로는 승인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책임자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더 결과를 봐야 되거나 지금 이 상태로는 긴급 승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약물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3CL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건데요. 이 억제하는 기능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정폭되는 걸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자식을 많이 못 만드니까 계속 이제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는데 이 임상이 지금 나온 데이터는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라서 자세한 데이터를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2비상 연구는 임상 1상 따로 있고 임상 2상 따로 있고 임상 3상이 따로 있는데요. 이상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2A, 2B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B 결과가 나온 거죠. 2B 결과는 감염자 428명, 일본에서 419명, 한국에서 9명 이렇게 해서 총 428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양이. 그래서 이 약도 5일을 복용하게 되는데 복용하고 나서 4일째 바이러스 양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4일째 검토를 해보니까 바이러스 양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언론 기사만 보면은 어떻게 줄었는가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바이러스 양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자, 우리가 지금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거.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하겠죠? 전파를 차단한다는 거죠.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니까. 두 번째는요. 위중증화를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러는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 바이러스 양을 줄이는 거는 오케이. 바이러스 양을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위중증과 관련해서는 위약, 가짜약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항암제 한번 보겠습니다. 항암제를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약을 주고 하나는 가짜 약을 준 거예요. 약을 주고 가짜 약을 줬는데 항암제를 줬더니만은 종양, 암 덩어리가 확 줄어든 거예요. 확 줄어들었어요. 암은 줄어들었죠. 그러는데 생존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다
가짜 약을 주거나 진짜 약을 주거나 상관없이 생명을 늘리는 거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면은 승인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항암제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암 덩어리를 줄이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암 덩어리를 죽이든 안 죽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항암제는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 지금 시오노기 제약은 지금 일동제약하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두 가지 엔드포인트, 두 가지 목표점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예. 거, 바이러스 양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위중증화와 관련해서는 가짜약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더 중요한 지표는 뭐겠어요? 두 번째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이 상태로서는 긴급 승인,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까지 나가면은 긴급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약이 학회 발표한 이 내용이 맞다고 하면은 이것만으로는 긴급 승인을 내줘서는 안 된다. 예. 더 살펴봐야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약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팍스로비드를 지금 당장은 더 수입하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지금의 데이터가 더 보강이 되고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양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중증화율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약을 수입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천모 교수가 뭐 설레발을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한 발언 정도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미크론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천은민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미크론 전에는 팍스로비드처럼 말씀하신 위중증 비율, 그러니까 입원이나 사망률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중요했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는 입원 환자 전체적인 숫자 자체가 줄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바이러스의 역할을 주요한 지표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약을 몰라서 그래요. 임상 시험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취사 선택하는 부분인 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임상 시험을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임상 시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6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위중증화율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일에 오미크론 상황에서 20대부터 40대를 가지고 만일에 임상 시험을 했다. 그러면은 천 교수나 앵커 지적하신 예. 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위중증화율을 떨어뜨리고 또 바이러스 양도 떨어뜨리겠죠. 예. 복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면은 대조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라스트라 그러는데 그 대조 차이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임상시험 설계가 잘못됐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긴급 승인을 당국이 내어줘서는 안 된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 실시간 예. 댓글로 보미안느님께서 네, 저도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날카로운 지적을 네. 하셨는데 약을 안 먹어도 원래 4일 정도 지나면 체내의 바이러스 양은 줄어들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방금 설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약을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서 복용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과연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따져봐야지 이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주식시장에 네. 무엇인가를 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과 관련된 효과를 쓸 때는 기사를 쓸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 코멘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멘트한 전문가가 천아무개 교수 혼자밖에 없잖아요. 예. 최소한 3사람의 국내외 전문가한테 코멘트를 받았어야 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요건 자체를 맞추지 못한 기사예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언급돼 있는 국내 제약사 주식을 또 살 것 아니에요. 예. 이러다가 만약에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주식을 떨어지면은 이 기사 믿고 그 주식 사가지고 손해본 시민들을 개미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기사는 앞으로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살피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팍스로비드 처방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이제 동네 병원 의사분들이 기저질환 때문에 뭐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처방을 안 하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는 코로나약 팍스로비드 미국에서도 제대로 활용 못한다라는 뉴스원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황은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예. 우선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또 이 정보 수용력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굉장히 높으세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언론 이런 데 대한 이제 접근성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처방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요. 하나가 물량이 다소 부족해서 이거는 이제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물량이 다소 부족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물량이 다소 부족해서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용 약물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병용 약물에 대한 거는 다소 좀 해소가 됐다고는 느낌은 듭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병용 약물은 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방송에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에서 20만 명 이상이 처방이 됐었습니다. 그러는데도 심각한 부작용이나 또 팍스로비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제 이런 데 대한 수용성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팍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우리와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인구는 우리보다 6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미 정부가 구입한 양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됩니다. 10배 이상. 그러는데도 미국이 첫째 하나는 진단,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지면서 진단이 안 돼가지고 진단을 안 하면서 고위험군이 감염이 됐다가 절벽처럼 나빠지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처방이 안 된 경우가 예.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팍스로비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은.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어떤 주에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달리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처방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의사 면담을 하기가 어렵고 혹시라도 처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돈으로 뭐 600불에서 한 뭐 700불 정도 되는 의약품을 처방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미국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만 원, 70만 원 되는 약을 정부에서 지금 무상으로 우리는 공급해주고 있지 그 않습니까? 시스템 안에 다 정보들이 들어가 돼 있으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또 하나는 미국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매는 1,000만 명분을 했는데 이 1,000만 명분이 아직 팍스로비드가 다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지 미국에서 물량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팍스로비드가 우리만큼 적극적으로 해당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처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고령층, 고위험군을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우리가 독감 치료제처럼 타미플루처럼 훨씬 많은 양을 훨씬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고위험군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만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방역은 방역 그 자체뿐만 아니라 먹는 치료제로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팍스로비드는 이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에서 거의 90%에 가까운 치료 효과가 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입증된 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고 환자 복용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팍스로비드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팍스로비드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병용약물 가운데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가지고 복용을 할 때 중단해야 되는 약들이 있고 그 중단해야 되는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인데 그 고령자들이 또 이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팍스로비드는 앞으로 이 코로나19나 혹은 코로나 관련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을지 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물량 확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좀 해결이 빨리 되면은 굉장히 좋은 약으로 좋은 무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른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시고 방금 강 기자님이 지적하신 바로 이 두 가지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안철수 위원장께도 좋고 국가적으로 좋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첨언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령자 보호가 지금 최우선이니까요. 예, 그 교수님께서 팍스로비드 미국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국민들이 이 약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에는 TBS 코로나 특보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저희도 코로나 특보 이번 주로 종방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정말 2년간 매일같이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덧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지난 2년간의 기록을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했던 점이나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